안녕하세요. 닉시작의 주식공부 닉시작입니다. 처음엔 영상을 제가 보려고 만들었는데 이제는 주위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 해서 본의 아니게 강의 아닌 강의 비스무리 된 것 같네요. 하지만 본질은 제가 보려고 만들다 보니 저의 기준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리차드 데니스와 윌리엄 에크하트의 터틀 트레이딩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 둘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 사이이자 동업자인데 과연 훌륭한 트레이더는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걸로 오랫동안 자주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어느 거북이 농장 근처에서 데니스가 또다시 에크하트에게 이렇게 도발을 하죠. 저 농장에서 거북이를 키워내듯이 트레이더는 훈련으로 키워낼 수 있어. 그러자 에크하트는 당연히 반발하겠죠. 너 트레이더는 타고나는 거지. 그리고 이 둘은 내기를 하고 결국 실제로 실험을 하기 위해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타임즈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여 사람을 모집하였고 1000여 명의 지원자 중 10명을 선발하여 그들에게 2주간 트레이딩 교육을 실시하였죠. 후에 훈련생들은 터틀로 불리기 시작하였고 이들의 수익률은 4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연평균 80% 정도를 기록하며 데니스의 주장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터틀로 불리는 사람들은 월가에서 큰 활약을 펼치며 전세계의 매매자들은 그들의 시스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터틀의 규칙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트레이더는 상품을 사고 팔아야 하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은 매매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곳에 기회가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데니스는 선물 트레이더라서 그의 교육생들도 선물 시장에서 거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그는 거래의 유동성을 중요시하였기에 난방유나 커피, 설탕, 채권, 금이나 은, 기타 등등 유동성이 풍부한 여러 시장에서 교육생들은 매매할 대상을 고를 수 있었지만 한 번 정한 대상은 절대 바꿀 수 없었다고 합니다. 데니스가 트레이딩에서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터틀은 단위별로 포지션을 잡았는데 1N은 계좌의 1%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단일 시장에서는 최대 4단위까지 포지션을 잡을 수 있고 단일 방향으로는 최대 12단위까지 포지션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으로 매매를 하면 1%는 1000만원이고 A전자가 1주당 2만원이면 1N은 500주가 되는 거죠. 추가 매수 신호에 맞춰 포지션을 늘려나간다면 최대 4N인 2000주까지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편향된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같은 방향으로는 12N 이상은 포지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매년 계좌의 크기를 증감시키는데 수익이 발생한 계좌는 계좌의 금액을 늘려나갔고 손실이 발생한 계좌는 10%의 손실이 날 때마다 20%씩 계좌의 금액을 줄여나갔다고 합니다. 터틀은 두 가지의 진입 방법이 있는데 시스템 1은 20일 고가 돌파 기준으로 잡고 시스템 2는 55일 고가 돌파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동키언의 채널 돌파를 참고하여 정말 단순한 기준으로 매매를 하였다고 해요. 이 중 각자가 원하는 시스템의 비율을 정하여 매매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스템 1은 가격이 이전 20일간의 고가를 돌파할 때 포지션 진입을 하고 그리고 포지션을 추가할 때는 2n분의 1 간격으로 하고 최대 한도는 4단위까지 계속 이뤄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n은 500이라 가정하면 20일 돌파가 2만원이면 추가 매수는 2n분의 1이므로 2만 플러스 250은 2250원 자리에서 2n 추가 매수가 되고 세 번째 추가 매수는 25,500원, 네 번째 추가 매수는 2750원, 이렇게 4N까지 포지션을 잡는 거죠. 이전의 돌파가 이익이 난 상태라면 이후에 나오는 시스템 1의 돌파 진입 신호는 무시할 수 있고 하지만 역방향으로 손절을 하였는데 다시 새롭게 발생하는 시스템 1의 돌파는 유효 신호로 다시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처음 포지션을 잡고 수익이 나고 있으면 그 다음 돌파 신호는 무시하고 현 포지션을 유지하면 되는 거고 돌파 신호에 맞춰 매수를 하였지만 휩소로 인해서 손절을 하였어도 다시 돌파 신호로 매수 신호가 나온다면 또다시 매수 진입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모든 감정을 배제하고 오로지 신호에 맞춰 매매를 하는 거죠. 청산은 10일간의 저가를 돌파할 때 하고 손절은 2% 이상을 넘기지 않는 걸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매우 간단하죠.
시스템 2는 가격이 이전 55일 고가를 돌파할 때 진입하고, 이전 돌파가 이익 돌파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돌파에 진입하도록 하였어요. 시스템 1은 단기 추세라면 시스템 2는 더 큰 추세를 잡기 위한 시스템이라서 일단 무조건 따라 들어가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청산은 20일 저가를 이탈하면 실시하고, 손절은 2% 이상을 넘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터틀 시스템은 돌파를 기준으로 포지션 진입을 시도하지만 돌파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대다수는 추세를 형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손실로 이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 이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매매는 행운이 아니라 통계이기 때문에 어떤 매매 방법을 사용하든 큰 추세가 형성되었을 때 자신의 매매 방법이 그 추세를 따르도록 고정돼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추세 추종 매매자들은 결국 추세가 한번 형성되면 모든 손실을 복구하고 큰 수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따르기 때문이죠. 터틀을 보며 공부하면서 자세히 좀 알아보고 싶은데 검색해보니까 온통 광고만 잔뜩 있어가지고 제대로 알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 자세히 알려달라고는 하지 마세요. 저도 깊게는 잘 몰라요. 다만 제가 아는 핵심은 터틀은 잦은 손실은 실책이 아니지만 추세를 타지 못하는 건 굉장히 큰 실책으로 여겼으며, 추세가 형성되기까지 손실은 최소화시키고 추세가 한번 형성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매매에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저의 매매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그런 터틀이었습니다. 항상 영상을 만들고 나면 별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만들 때는 진짜 고생해서 만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좀 전에 호빵 먹다가 입천장이 뒤어가지고 아무튼 오늘도 할 일을 다 했으니 김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닉시작의 주식공부 닉시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모르겠고 2020년에는 모두들 수익이나 많이 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뵐게요.